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T3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실적 보고서나 뉴스, 또 유튜브 분석 같은 걸 보면서요. 이 T3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지,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떨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였네요. T3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다각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T3가 최근 실적도 괜찮고 주주 환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뛰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그 재무적인 기초 체력, 이건 좀 탄탄해 보여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1분기도 매출이랑 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잖아요.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네, 그렇죠. 역시 그 장수 게임, 오디션, 이게 해외에서 잘해주고 있는 게 큰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여전히 핵심 수입원이죠. 매출의 한 65%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동남아랑 중국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드론 유통자 회사 한빛드론, 실적 개선도 한몫했고요. 이게 매출 비중이 28%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드론 사업도 꽤 커졌어요. 재무 건전성도 좋아졌고 배당도 다시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주당 60원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게 총 발행 주식의 4.7%나 되던데 6월까지 한다고 했죠. 이런 걸 보면 진짜 주주 환원의 진심인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 신뢰를 좀 회복시키고 주가를 받쳐주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자료들에서 다들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요? 남은 숙제는 신작 흥행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T3의 가장 큰 과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오디션이라는 IP 하나에 의존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오디션 의존도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냥 매출 비중이 높다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을까요? 물론 매출 비중 자체도 크지만 요즘 게임 산업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트렌드도 빨리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IP 하나에만 기대는 건 좀 본질적인 위험이죠. 거기다 중국 시장 불확실성, 예를 들어 판호 발견 문제 같은 거, 이런 해외 사업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드론이나 AR, VR 같은 신사업들. 여기서 아직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족하다. 이것도 약점으로 꼽히고요. 네, 이해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딛고 주가가 더 오르려면 첫 번째 조건은 역시 그 핵심 과제 해결, 즉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랑 신작 게임 성공, 이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디션이 글로벌에서 계속 잘해주면서 동시에 오디션 IP를 쓰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걸 내놓든 신작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IP 기반 신작 개발 계획도 밝혔고요. 이 신작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IP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신작 성공만큼이나 중요해 보이는 두 번째 열쇠는 역시 신규 사업의 실질적인 성장이겠죠. 드론 사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이 회사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시장과의 소통, 그리고 인식 개선 문제인데요. 바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긍정적인 뉴스 흐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이요? 네. 회사 쪽에서도 소통 강화하겠다고 언급은 했는데 이게 그냥 분기 실적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드론 사업 성장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준다든지 특히 만약에 한알령 해제 같은 잠재적 호재가 현실화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죠. 메타버스 사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IR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자사주 매입 같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신작, 신사업, 소통, 이게 다 합쳐져서 T3가 과거의 오디션 성공 모델을 넘어서 시장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이 요소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주가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시장 분석가들은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궁금한데요. 전망은 뭐랄까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편인 것 같긴 한데 분석가들마다 시각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유튜브 분석가는 현재 요인만 봤을 때 목표가로 한 2,100원 정도를 제시하면서도 더 크게 오르려면 뭔가 새로운 촉매제나 혹은 뭐 소위 작전 세력 같은 외부 요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또 다른 분석가는 1,700원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요. 반면에 밸류라인 같은 곳에서는 매우 저평가 상태라면서 적정 주가를 무려 3,280원까지 아주 높게 보기도 했습니다. 와, 2,100원에서 3,280원이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이 목표가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건 결국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신사업 성공 가능성이나 오디션 IP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 수급 동향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없었나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 기존의 자사주 매입하던 주체 말고 새로운 기관 투자자, 특히 사모펀드, PE 쪽 매수가 좀 포착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 새로운 기관 투자자요? 네, 이게 어쩌면 회사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신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다만 변수도 좀 있겠죠? 네, 그 보호 예수 해제 물량, 이게 좀 변수죠. 아, 맞다. 그 물량 풀리는 거.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여있던 주식 물량이 풀리면서 대량 매물, 소위 블록딜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뭐 잘 소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랑 기관 매매 동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T3는 일단 탄탄한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본적인 발판은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려면 신작 성공, 신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증명, 그리고 긍정적인 촉매제의 등장, 이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좀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고요. 네, 아주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핵심 IP 오디션과 잠재력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 활짝 피지 못한 신규 게임이나 사업들, 이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T3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재무 상태나 신작 출시 같은 객관적인 지표 말고요. 경영진이 직접 밝힌 주주가치 제고나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기업의 미래 전망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시나요?